안녕하세요. 한울국어학원 김소희 원장이에요. 오늘은 저희 학원에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서문여고 1학년 국어 내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문여고에 배정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년 많긴 한데 서문여고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학하는 친구들도 많고 어머님들도 잘 모르시기도 해서 이제 2022년 시험지를 토대로 경향을 좀 분석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네, 출제를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은 이렇게 문제 유형 보시면 문법이 6문제, 현대시 6문제, 고전소설 6문제, 현대수필 6문제, 현대시 플러스 고전시가 6문제, 다 전체적으로 6문항씩 나왔죠. 그리고 객관식 5문항, 서논수령 1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배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30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30문항 자체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에 정말 평균적인 문제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게 출제가 됐고요. 전체적인 이제 출제 유형은 교과서에서만 100% 출제가 되었어요. 서문여고가 코로나 시절에는 부교재를 썼을 때도 있었어요. 부교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 부교재 난이도가 꽤 높아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한꺼번에 같이 올라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서문여고는 교과서에서 대부분 문제들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를 달달 외우면 점수가 잘 나오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문법,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수필, 현대시 플러스 고전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딱 떨어지긴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현대시부터 고전시가까지는 전체 다 문학이에요. 그래서 문학이 80%, 문법이 20%, 그래서 문학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나왔었고요. 이거는 매년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는 편이에요. 시험 총평인데요. 출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시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었긴 한데요. 이게 뭐 한꺼번에 시험 난이도가 갑자기 엄청 폭등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교과서로 지금 5년, 6년째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교과서 내에서 문제 내시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어요. 어휘와 선택지가 낯선 지문이 이제 나오는 건 원래 서문여고 패턴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황한 친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단답 형식 괄호 넣기 유형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변별력이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급 컷이 좀 다소 높아지는 편이고요. 객관식 80점, 주관식 20점 이래서 이제 객관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요. 모두 고르는 문제가 나와서 헷갈리게 어렵지 않아도 헷갈리는 것도 무섭잖아요. 점수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기와 선택지에 낯선 작품들이 다소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오답률이 좀 갈렸고요. 그리고 오답률이 진짜 높은 문제들은 대부분 개념어를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선택지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통해서 문장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문장의 뜻이 정작 무슨 말인지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있었어요. 주관식은 객관식 난이도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답 형식, 괄호 넣기 문제고 문제당 4점, 동일하게 4점의 배점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문제의 배점도 낮은 편이었었고요. 부분 점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특징적인 문제들을 분석해 볼게요. 일단은 어휘 문제가 두드러지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있어요. 어휘가 원래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로 나오는 학교들이 없는 편인데 서문여고는 학생들이 이게 지금 이 학생만 딱 틀린 게 아니라 평균적인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친구가 틀린 거는 이렇게 한자성어 문제, 그리고 이렇게 단어의 뜻을 동음이어 다이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렇게 한자어를 통해서 다른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글 맞춤법 적용인데 이것도 이제 단어의 어원이나 이제 실제 사용되는 뭐 접사나
어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해요. 은근히 어휘력이 정말 약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력이 약한 것도 있고 어른들이랑 사용하는 어휘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선생님들이 딱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어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촘촘하게 어휘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연계지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서정주의 자화상이 나왔는데, 이 자화상이라는 시 자체가 막 어렵진 않지만 이게 난이도 자체는 고2에서 고3에 나오는 작품이 맞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 좀 어려웠을 수 있고, 처음 보는 작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이 학생도 지금 별표를 해놓고 풀었는데 어쨌거나 어려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신용복의 더불어 숲이라는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 이렇게 출제가 같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의 난이도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2번 문제, 연계지문 문제인데, 또 이 연계지문은 요즘에 수능에 많이 출제되는 패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문을 넣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를 어느 정도 다뤄본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김소월의 가는 길도 고등학교 2학년, 아까 그 서정주의 자화상처럼 같은 패턴으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택지가 이제 안 배운 작품들이 들어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발상 및 표현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개념어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선택지 문제도 이런 식으로 안 배운 작품들이 써 있는데, 서문여고는 가끔 이 작품이 어느 시에 나온 건지를 표시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조가 이렇게 선택지에 출제되는 유형도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서문여고 시험에 1년 내내,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두루 나오는 유형이라 시조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파악을 해두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개념어를 활용한 문제를 이번에 많이 틀렸었어요. 이 문제 자체를. 이게 단어들을 엮어놔서 이렇게 한 구로 연결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훈련을 통해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술형 문제는 괄호 넣기 형식으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괄호가 아니면 찾아 쓰는 문제, 그리고 괄호 넣어서 한 단어를 채우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시험지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시험지 포맷이 2014년부터 변화가 없어요. 비포의 중질지, 용지, 그리고 시험지 색상이 밝고 여백이 많고 가독성이 뛰어난 시험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험지 양도 6에서 7페이지 정도로 많지 않아요. 문제 유형도 굉장히 심플한 편이고요. 시험지에 적응하는 게 필요한 학교들이 있어요. 시험지 자체가 진하거나 잘 글자가 안 들어오거나. 근데 서문여고는 시험지 자체가 정말 잘 보이는 일반적인 폰트로 되어 있고, 시험지 글씨체도 학생들이 보기에 난해하다, 뭐 이게 처음 보는데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시험지 때문에 글씨를 못 읽거나 더 긴장되는 건 없는 편이에요. 네, 다음으로 고득점 전략인데요. 우리가 다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출에 답이 있습니다. 서문여고 문제는 시험지 포맷뿐 아니라 문제 유형도 변함이 없어요. 2014년부터의 시험지를 다 분석해서 이제 복원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문제 유형이 지문이 달라졌더라도 크게 변한 게 없이 문제 형식이나 문제 난이도도 비슷하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보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학교고요. 2014년부터 시험지에 등장한 어휘를 모두 정리해서 정확한 뜻을 파악해 두는 게 필요해요. 선생님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어휘력이 약하면 서문여고는 높은 등급은 어려운 편입니다. 앞에 그 어휘 많이 틀린 학생 보셨죠? 그 학생도 틀린 문제가 어휘가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출제 예상 개념어와 어휘도 따로 학습을 꼭 해야 되는 학교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고득점 전략을 짜서 학원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문법은 비중은 크지 않지만 틀리면 안 돼요. 교과서 개념이랑 예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출제 지문 경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암기 체크를 해두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3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 정말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학생이 마음대로 일비적으로 해석하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문을 세세하게 뜯어서 설명하고 유사문항으로 확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학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현대시와 고전시가 같이 엮어서 나오는 지문의 경우 연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계 작품을 분석해두고 주제별로, 소재별로 따로 정리해두는 훈련 꼭 필요하고요. 어휘력 관련해서도 개념어와 어휘를 정말 꼭 챙겨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휘가 점수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국어사전을 다 열어보면서 모든 어휘를 다 외우는 건 굉장히 미련하겠죠. 학원에서는 서문여고에 출제되는 어휘 위주로 정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훈련을 시킬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문여고를 대비를 하고 있고요. 학원 위치예요. 학원이 서문여고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수업이 없는 날도 학원에 들러서 자료를 받아가거나 자습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은 편이에요. 한올국어학원에서 서문여고 2013년 내신 대비도 책임져 드릴 거예요. 학교 맞춤 내신 대비를 할 거고 또 소수 그룹으로 수업을 해서 10명 이내로 정원이 잡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1인 담임이 전담 관리해 주시는 4시간의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2시간 선생님이 수업하고 2시간 조교가 클리닉하고 뭐 그런 식으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모두 4시간 내내 선생님이 전담해서 수업을 해주시고 숙제 체크해 주실 거고요. 서문여고 맞춤 교재로 진행됩니다. 서문여고 전교권이 한올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매년 정말 최상위 대학에 붙었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도 정말 제일 많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서문여고에 올해 서문여고를 담당해서 그런지 제가 작년에도 수업을 대부분 학교들은 안 했었는데 서문여고 내신만은 계속 제가 했었거든요. 서문여고에 애정이 많은 한올국어학원입니다. 이 상담 문의 전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한올국어학원 본원으로 오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 한올국어학원 검색해서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